안녕하십니까.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누고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저에게 기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나누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수단이나 방법, 원하는 것들을 듣기보다 주님께서 진정으로 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로운 시간, 주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막 4년 차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시작하고 있는 피덩이 같은 그런 김대환 목사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다문화 가정 그 안에서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고 있는 사역자인데요. 더 세분화해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중도 입국 청소년들, 그리고 북한 이탈 청소년들, 그리고 결혼 이주 여성의 자녀들, 학교 밖 청소년들, 네, 결혼 이주 여성 대상 가리지 않고 특별히 청소년의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안에서 다양한 대상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국내 이주민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김대환 목사입니다. 네, 이건 제 명함인데요.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모든 제가 아는 일련의 것들을 다 도움이 되는 한 다 도와드리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여기 교목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 목사로 아이들과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저희 학교를 다니는 친구들은 이게 정말 좋은 거죠. 매일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를 인도하고 있고요. 또 그 안에서 사무장으로서 여러 가지 프로포저를 쓰거나 아니면 실무를 담당하거나 그 외에 또 차운행을 하는 또 어떨 땐 기사로서의 역할도 하고 또 다양한 모든 역할을 병행해서 하는 그런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자세한 제 소개나 이런 것들은 이따 질의응답 시간을 더 오랜 시간 갖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교환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는 잠깐씩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면요. 여러 말보다 영상을 하나 보는 게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역을 더 집중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영상을 저희 홍보 영상은 아니긴 한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일컫는 중도 입국 청소년. 이들의 가장 큰 어려움은 언어 습득입니다. 특히 만 19세 이상이 되면 이들 대부분이 학생 신분으로 비자를 연장하기 때문에 언어는 중요한 문제인데요. 복음으로 창조적 글로벌 리더를 키워내는 청주 새날학교를 취재했습니다. 이주희 기자입니다. 청주시 풍년로에 위치한 청주 새날학교. 국어 수업이 한창 진행 중입니다. 4년 전 우즈베키스탄에서 한국으로 건너온 이 안젤리나 양은 부모의 손에 이끌려 낯선 나라 한국에 온 중도 입국 청소년입니다. 중도 입국 청소년이란 다문화 가정 청소년 중 주로 외국에서 성장한 청소년을 말합니다. 부모가 한국인과 결혼했거나 이주 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했다가 뒤늦게 자녀를 한국으로 데리고 와 정착시킨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젤리나 양은 한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쉽게 입을 열지 않았지만 자신의 꿈과 장래 희망을 이야기할 줄 아는 평범한 청소년이었습니다. 김치찌개를 좋아하고 국어와 수학을 싫어하며 친구들과 어울릴 때가 가장 즐겁다는 것도 또래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 시작한 한국 생활의 적응은 어렵기만 했습니다. 처음에 다시 우즈베키스탄 가고 싶었는데 근데 1년 후에 한국말을 잘하죠. 한국말 그래도 나름 고등반 친구여서 한국말을 잘합니다. 여성가족부의 다문화 가정 실태조사를 보면 중도 입국 청소년들은 약 12,800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이들의 적응 문제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언어입니다. 한국어를 모른 채 부모의 결정으로 오는 사례가 대부분이라 국내에 입국하고 나서야 한국어를 배우는 청소년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청주 새날학교는 중도 입국 청소년 40여 명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어를 알지 못해 공교육을 받지 못하는 중도 입국 청소년의 한국 문화 적응과 한국어 교육을 위해 지난 2008년 4월 설립됐습니다. 왜냐면 우리 학생들은 대학교를 가야지. 저희 되는 기관장님이십니다. 이유가 얘들이 19세까지는 그 가족 동반 비자 F1으로 있어요. 근데 19세가 넘어서 성인이 되면 이 비자가 바뀌어야지 돼요. 주 5일간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글반과 검정고시반을 운영 중인데 매일 30분씩 예배를 드리면서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의 기회를 주는 곳입니다. 불교나 무슬림이나 그 힌두교나 이 아이들은 전혀 여기랑 전혀 맞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예배 보자라면 싫어하고 또 예배 보면 머리가 아프대. 그렇게 시작한 애들이 한 3년 동안 하면요, 애들이 새벽 예배를 나와.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변화되는 거더라. 새날학교가 문을 연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500여 명의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취업을 하고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3년 전 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온 송지형 군은 새날학교에서 초중고 검정고시를 1년여 만에 모두 합격하고 다른 친구들에게 영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새날학교에서의 말씀과 기도 생활이 자신을 180도 바꿔놨고 단기간 내 검정고시를 합격할 수 있었던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에 있을 때는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친구들 하는 거 따르게 되잖아요.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여기 학교 와서 나는 할 수 있다. 우선 그거부터 시작했어요. 지친 시기 새날학교에 온 아이들은 각자 좋아하는 분야를 찾아나가며 서서히 한국에 적응 중입니다. 이곳에서 받은 도움을 평생 기억하며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다는 학생들의 눈이 반짝입니다. 언어를 좋아하는 우즈베키스탄 태생 이 알렉세이 군의 장래 희망은 통역사입니다. 한국에 와서 언어의 어려움을 겪었던 자신처럼 말이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꿈입니다. 사실에 제가 언어가 몰라서 집에만 있었어요. 일단은 언어를 좋아해서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네. 나눔과 섬김, 다문화를 포용하는 삶을 하나씩 배워가는 중도 입국 청소년들. 오늘도 새날학교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 말씀과 기도로 희망과 꿈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CGN 투데이 이주희입니다. 네. 대략적인 저희 학교에서 하는 사역들의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겠죠? 네, 저희 학교 이야기를 하기 전에요. 지금 점점 중도 입국 청소년들, 아까 사도의 그 영상에서 설명했긴 했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부모님들이 먼저 한국에 들어오시고 나중에 생활 여건이 좀 더 나아졌을 때 고국에 있는 아이들을 불러서 중간에 들어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쉽게 이야기하면 중도 입국 청소년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 재혼 가정을 통해서 오게 되는 그런 중도 입국 청소년들도 있는데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죠. 특별히 저희가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청주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기사인데요. 여기에는 481명 중에 148명이 다문화 가정 아이라고 이야기했긴 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복명초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440명 중에 200명 정도가 다문화 가정 아이일 정도로 중도 입국 청소년일 정도로 그 비율이 많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200명 왠지 딱 떨어지는 숫자 같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200명이라고 하는 것도 더 원래는 아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학부모들이 더 이상 받지 말라고 학교에 권고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고 이렇게 분과로 따로 옆에서 교육을 하긴 하지만 그것도 어려워서 결국에 교장 선생님들이나 교감 선생님들이 저희 학교로 전화를 해서 이 아이들을 좀 받아달라라고 해서 온 아이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적응하지 못해서 결국에 따돌림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 학교로 온 아이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단순히 저희 청주 지역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잘 아시는 서울의 영등포 같은 경우에 축구로 조금 유명한 학교인데 대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해에는 한 명의 한국 학생도 입학하지 않았다라는 기사를 본 기억이 관심 있는 분들은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중도 입국 청소년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정 아이들, 이주민들이 저희 한국 땅 안에 엄청난 비율로 있다라는 거죠. 음성 같은 경우에는 14.8%가 외국인인 경우가 되거든요. 그리고 뭐 안산이나 뭐 다른 지역들 저희가 잘 아는 유명한 지역들은 더 많이 있고요. 경기도도 마찬가지고 저희 청주만 해도 그냥 동네를 이렇게 돌아다녀 봐도 외국인들을 우리 이웃들을 아주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죠. 그런 환경 속에 저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중에 저희가 청주 새날학교가 2008년부터 중도 입국 청소년들 그때는 정확한 명칭을 알지 못했지만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학교로서 미인가 대안학교긴 하지만 학교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고요. 지금 연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굳이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다양한 매개들을 통해서 저희가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법무부, 뭐 교육청, 뭐 뿐만 아니라 도청, 그리고 여가부, 뭐 이따가 질의응답 시간에 제가 이거 나누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고 이들의 좋은 친구가, 좋은 벗이, 좋은 울타리가 되어주고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문제를 하나 낼 건데요. 여러분들 채팅창 있죠? 여러분들 지금 딱 졸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에 강의를 들으면서 졸린 시간이구나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글자로 하면 6글자입니다. 너무 오래 기다릴 수 없기 때문에 이 채팅창을 볼 수 있나요? 네, 남겨주신 분들 있나요? 그래서 제가 개인 사비로라도 제가 이모티콘이나 아니면 기프티콘을 꼭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또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 같아서. 네. 힌트 드리면 라자로 시작합니다. 끝에가 야로 끝납니다. 지금 뭐 남기신 분 있나요? 네. 즐거운 우리 뭐 그런 거 정답 아닙니다. 네. 네, 라떼 나왔는데 거의 지금 한 90% 맞히신 거예요. 그렇죠. 말하는 건 소용없습니다. 댓글창에 남기셔야. 네. 올라왔습니까? 네, 이따 그거는 제가 수소문해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떼는 말이야. 요새 뭐 기성세대 뭐 이야기하면서 하는 말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뭐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저희 아버지한테 계속해서 라떼는 말이야 하면서 듣는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소시적에 옛날 옛적 그때 그 라떼는 말이야 우리 가문이 이렇게 성장했어 라고 하면서 빠지지 않고 꼭 얘기하시는 것이 있는데 가족 중에 모두가 공부를 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한국이 왜 이렇게 못 살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랬대요. 그러면서 가족 중에 다 공부는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첫째 형만큼은 가족이 온 힘을 합쳐서 공부를 시킨 거죠. 그래서 그 형이 좋은 대학교를 나오고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우리 가문이 일어섰던 그 일들. 근데 이 일이 지금 저희 아이들 그리고 이주민들 우리 중도입국 청소년을 자녀로 둔 그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형태입니다. 부모 세대는 조금 힘들게 살아갈지 몰라도 그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원하는 거 교육이죠. 어떻게 해서든 내 자녀만큼은 교육을 시켜보고자 하는, 자기는 힘들어도 내 자녀만큼은. 그래서 저희 학교에 그 교육을 받으러 우리 친구들이 옵니다. 무슬림이건 불교건 상관없습니다. 우리 학교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권하고 이 친구들은 그걸 따라서 오게 되죠. 네, 그 교육이란 연결고리를 가지고 저희 학교에 옵니다. 지금 이 친구는 아주 따끈따끈한 친구예요. 우크라이나에서 온 친구인데
맨 이쪽에 있었던 건 아까 영상에서도 봤던 이 알렉세이라는, 지금은 아주 말을 훌륭하게 잘합니다. 사법 통역사 이런 것까지도 합격할 정도로 한국말을 잘해줬는데, 그 친구가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친구 이름을 밝혀도 되는지 김리 아무개인데, 네, 그 친구가 금요일 날 저희 학교에 새로 왔어요. 우크라이나 친구인데, 이 친구는 비자가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G1 비자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조금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그 비자를 받아서 온 친구인데, 금요일 날 온 친구예요.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 학교에 옵니다. 이거는 한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사진이고요. 이거는 약간 그 가르치는 선생님이 조금 더 이국적이게 생기셨죠? 영국에서 오신 매튜 선생님, 캠브리지 출신으로 아주 훌륭한 선생님인데 수학을 가르치고 계시는 그런 상황이고, 이거는 멘토링하는, 네, 대학생들 멘토링하는 그런 사진이기도 하고요. 이것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대학생들이 계속해서 문의가 옵니다. 어떻게 같이 연계해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겠냐고. 그래서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건 아까 나왔던 그 약간 어눌했던 그 송지영이라는, 레이라는 그 친구, 미국에서 오래 살다가 부득이하게 와서 저희 학교를 다녔던, 근데 지금 영어를 가르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거는 그냥 한국어만, 우리 친구들 아주 귀여운 친구들이죠. 네, 그 친구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그런 사진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하는데 저희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 20분까지 교육을 합니다. 그걸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갖고 열심을 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한국어를 다른, 예를 들어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뭔가 일주일에 한두 번 배우는 그런 한국어 수업과는 차별화되게 빨리 한국어를 늘 수 있죠. 왜냐하면 시스 자체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또 저희 학교를 이분들이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사진을 이게 취합하는데 한 몇백 장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 보여드리면 오늘 안 끝날 것 같아요.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나중에 저희 홈페이지나 사이트 아니면 밴드에 가입하시면 어차피 제가 승인을 해드리면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이주민 이걸 통해서 왔다라고 거기에 남기시면 제가 다 자세한 내용들이나 활동 내용들을 볼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네. 라떼는 마리아의 교훈이 뭐였죠? 교육을 통해서 뭔가 바꿔보고자 하는, 네, 교육이란 그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게 무슨 사진일까요? 아이가 자기의 발을 뭐 하고 있죠? 네, 제가 대답을 맞죠? 들을 수 없죠. 네, 제 발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게 그런 의도는 아니지만 제 발로 아이들이 옵니다. 제 발로 찾아옵니다. 저희가 가만히 있어도 이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옵니다. 왜냐면 위에서도 보셨지만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교육만이 이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다라는 부모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바람이 있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어요. 제 발로. 이건 제 명함인데요. 사실 제 명함은 최근에 만들어서 그렇게 효력이 없긴 하지만 우리 기존에 있는 선생님들의 명함은 현지에서, 우즈벡 현지에서 아주 비싼 값에 팔린다라고 해요. 왜냐면 청주에 가면 청주 새날학교라는 곳이 있다. 그곳에 가서 이 명함을 가지고 가가지고 이걸 보고 왔다라고 하면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통용이 된다라고 그래요.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했고, 이거 전화 마크죠. 계속해서 전화가 옵니다. 그냥 인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뿐만 아니라 그냥 저희가 그래도 나름 조금 알려졌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화가 와서 교육들을 하고 또 진행하고 있죠. 네. 그냥 단순히 교육을 이야기하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저희는 찾아가는 이주민 선교학교를 하고 있죠. 아이들이 찾아서 오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 때 오는가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굳이 서론을 했던 거고요. 네, 사실은 이 말씀, 저희 출입구에 이 말씀을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또 제가 그 선교 교육을 받을 때 항상 이 말씀을 저희가 새기고 또 이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생각하면서 저희가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예배 드리는 모습인데요. 저희 매일 예배를 드린다 그랬죠. 저희 11시 50분부터 12시 반까지 밥을 먹기 직전까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게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어찌 보면 지금 기존의 한국교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오히려 그 조금 드렸던 그 예배 168시간 중에 1시간 2시간 기껏해야 드렸던 그 예배 시간 그 168시간을 다른 곳에서 그렇게 세상의 가치와 일들로 계속 물들어 있다가 1시간 듣는다고 아이들이 변할까요? 쉽지 않죠. 저희도 쉽지 않은 걸 저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아이들은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많은 시간은 아니더라도 매일 예배를 드리고 오전에 나와서 큐티를 하죠. 아이들이 정말 기쁘게 예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어 시간을 오전에 3시간을 무조건 하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검정고시만 필요해도 한국어를 하는데 그 이유는 결과적으로 아이들이 제가 영어를 잘하지 않고 러시아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말을 뭐 니하오 정도 하지 뭐 많이 못하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이 이 아이들이 필요도 있고 한국어 교육이 결국에 이 아이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넣는데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해서 고정적으로 무조건 저희 학교를 다니면 오전 3시간은 한국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한국어 3시간을 매일같이 보존을 받다 보니까 한국어 실력이 늘어나다 보니까 제가 하는 한국어 예배를 조금씩 이해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서 이 아이들이 사실 저희 러시아 말 계속 들어도 이해 못하면 못 웃잖아요. 근데 아이들 지금 웃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아이들이 알아들어서 물론 제가 유초등부를 오랫동안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이들에 맞게 하긴 하지만 아이들이 들으면서 이제부터 이제 복음이 조금씩 들어가는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들 아이들 나와서 뭔가 활동하고 있는 모습들 물론 너무 작아서 안 보이시겠죠? 네, 아이들 활동을 많이 합니다. 저희는 그냥 예배를 드리지 않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다라고 한다면 테마를 정해요. 그래서 이게 성결교회 그 BCM에서도 나온 거긴 한데 거기서 조금 창을 해서 예를 들어 그 달에 꼭 나누고 싶어하는 스피릿을 정합니다. 그래서 그 스피릿을 먼저 예를 들면 계속해서 며칠간을 거쳐서 이야기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또 그 안에서 아이들은 아무래도 음악적으로 물론 러시아 계열 중앙아시아 지역 그 친구들이 생각보다 노래를 잘하지 못해서 약간 당황했긴 했는데 그래도 챈트나 랩을 하는 거에 대한 상당히 흥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챈트나 그런 교육 자료들 유튜브를 통해서 준비돼서 그 한 말씀 그리고 한 동사 그거에 집중하면서 아이들한테 한국어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아이들한테 계속해서 매일같이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예를 들어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게임 예배를 통해서 또 게임을 가지고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예배를 진행합니다. 그리고 활동을 하면 아이들이 반가워하고 퀴즈 잘 풀지도 못하면서 아이들이 퀴즈 시간을 아주 기대하고 좋아합니다. 왜냐면 그때 당근이 있거든요. 네,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게 또 이어져서 주말에는 또 아이들이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주말에는 조금 더 심도 있는 그런 그래도 주말까지 오는 아이들은 더 갈급함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물론 저와의 관계 때문에 오는 아이들도 있긴 하지만 그런 아이들 이렇게 심도 있게 말씀을 나누고 진행을 하죠. 그리고 저희 학교 특징이 이따가도 잠깐 나눌 시간이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 학교가 비영리 민간단체이면서도 여러 가지 다문화 사역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1365를 통해서 아니면 VMS를 통해서 봉사활동을 줄 수 있는 그런 기관으로 인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아이들은 중도입국 청소년들이지만 뒤에 있는 청소년들은 충북여고라든지 그냥 일반 고등학생들인데
그 아이들한테 이 아이들을 돕고 뭔가를 한다고 하면서 같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이거는 같이 다 사역들입니다. 이따 질문할 것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건 야외 예배에 가서 잔디밭 연습해서 하는 거고, 저희가 중도 입국 청소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가운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도너츠를 들고 이렇게 있는 분이 대만 분인데 숙명여대에서 대학원을 이런 사역으로 졸업을 하면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하셨다가 관계가 돼서 이렇게 시간이 있을 때마다 와서 아이들 공부도 봐주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예배 시간에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도너츠도 사오고 한 그런 사진입니다. 네, 이분은 매튜 선생님, 아까 캠브리지 뭐 얘기했죠. 이분이 조금 자유롭죠. 지금 반바지 입고 마침 또 빨간 반바지를 입으셨는데 영어로 예배를 또 진행을 하기도 하고요. 옆에 송지영 영어를 잘하니까 옆에서 통역하면서 복음을 또 전하고 나누기도 하고요. 이거는 저희가 1박 2일 저희가 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1박 2일 가서도 뭐를 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리겠죠.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 손잡고 있다가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잘렸네요. 이건 저희 아이들이 크리스마스 때 작년 핫했던 그 찬양을 부르는, 이제 어떤 찬양인지 아시겠죠? 네, 기대하기는 이 친구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들, 그 소소한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참되게 고백하는 그 때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조금 어눌하지만 이 아이들이 한국말로 이런 찬양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사역의 의미도 너무 있는 것 같고 감사한 순간입니다. 네, 이건 저희 아이들이 세례를 받는 그런 모습인데요. 저희 학교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1년에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 이때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다 실진 못했지만 세례를 받는 상황이고, 특별히 그 왼쪽 하단, 제 기준으로 왼쪽 하단인데 잘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에 기존에 봉사하러 오셨다가 하나님을 믿고 또 세례를 받으신 분도, 그런 선생님들도 계시고요. 다양한 이들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사역이죠. 네, 세례를 주는 모습들이고요. 네, 이거 세례 교육하고 나서 맛있는 거 먹는 사진입니다. 이건 아까 알렉세이 그 친구인데 제가 전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이 친구들이 제가 아무리 러시아 말로 준비를 해서 해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같이 옆에서 이 알렉세이라는 친구가 통역을 해주면서 복음을, 그 세례 문답도 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한 가지 재미난 건 저는 예수님은 사랑이셔 이렇게 짧게, 길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 거 아니까 일부러 짧게 하면, 이 알렉세이라는 친구는 저는 분명 짧게 얘기했는데 애는 1분 동안 막 설명을 하고 자기가 덧붙여서 자기가 느낀 그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사랑이신지에 대해서 이 아이가 모를까봐 그렇게 할 정도. 그럼 제가 알렉세이한테 야 그만하라고 막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 그렇게 할 정도로 이렇게 돕는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어권 아이들, 여기 북한 이탈 청소년, 제 3국 출생이긴 하지만 그 친구도 있고 세례 문답하고 했던 거고요. 지금 저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감사하고 또 감사한 건 본이라고 했긴 했지만 기존에 저희 학교 출신 학생들이 남아서 아이들을 섬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차진호 선생님도 그렇고 뭐 아까 송지영, 뭐 알렉세이 뭐 다양한 선생님들이 있는데 그게 정말 귀한 사역에 도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아이들의 상황과 환경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또 그들 안에서 그들의 언어로 표현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대부분의 기존의 졸업생들은 다 검정고시 고등학교를 합격하거나 대학교를 가거나 하면 그냥 기관을 떠나는 게 다 일반이었는데 지금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더 남아서 이 아이들을 섬겨줍니다. 교육하고 또 물론 당장의 돈은 벌 수 없지만 그래도 그 저희가 항상 강조하고 또 제 나눔하고 또 제 나눔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나누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남아서 그 일에 동역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정말 귀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저희가 MBC에 다큐멘터리를 찍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환경이 돼서 찍었는데 이 영상은 집에 가서 유튜브 검색해 보시면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 사역이 기독교적 요소는 조금 거의 빠져 있긴 하지만 그래도 아주 좋은 양질의 화질로 볼 수 있는데 나중에 보시기 바랍니다. 네, 넘어가고요. 이건 저희 아까 1박 2일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조금 어눌하지만 이거를 거의 한 반년 동안 이것만 했거든요. 그 1박 2일 때 한다는 걸 생각하고 아이들이 기대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많이 있죠? 네. 선한 영향력 하고선 한자가 나왔죠? 네, 제가 저 글자는 읽을 줄 압니다. 갑이라는 글자인데요. 제가 이 사역을 시작할 때 왜 이 사역을 시작했느냐 뭐 이따가도 나눌 수 있긴 하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러시아 말을 잘하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특별한 언어를 할 수 있느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미리 교환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제가 조금 그나마 하는 건 축구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전 축구를 통해서 선교를 나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저는 사실 20살 때 가려고 했지만 뭘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루고 결국 지금까지 이렇게 하게 됐는데 사실 해외로 선교를 나가려고 하다가 우연찮게 제가 지금 이런 것처럼 선교 세미나를 듣게 되었는데 그때 선교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문 앞으로 다가온 선교였습니다. 문 앞으로 다가온 선교예요. 그때 제가 뭐 각설하면 내용을 들으면서 야! 이건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거다. 내가 너무나도 좋은 환경 속에 그래도 내가 한국인 아니냐. 한국 안에서 그 이주민들, 그 다문화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 나 누구보다도 잘할 자신이 있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관심을 갖게 됐고 그게 더 발전돼서 지금 19년도에 그 청주 새날학교 가면서부터 해서 이 사역이 시작되고 있는데 저희가 아무래도 좋은 환경 속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은 저희 학교에 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찾아올 수밖에 없고 자기의 종교가 어떻든 올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희가 조금 선한 갑이 되어져서 이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 이 이주민들이 조금이라도 환경이 좋아지고 여건이 좋아지면 더 이상 저희의 말이 들리지 않을 때가 올 거예요. 제가 유초등부 사역을 했을 때 제가 라떼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제가 유초등부 다닐 때 문화상품권 준다고 하면 그냥 끝났거든요. 근데 더 이상 문화상품권이 먹히지 않는 시대가 오더라고요. 제가 사역할 때. 왜냐면 그렇게 궁하지 않아요. 한국 아이들은. 근데 지금 우리 아이들은 자그마한 소소한 그 관심 제가 기도 편지 받는 것 중에 최근 로잔 그 운동 거기서 온 내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그 이주민들 국경이 없어지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이들을 섬기고 우리가 사역에 중점을 두고 나아가야 될 부분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환대. 제 직전 주가 바로 부활주일이었죠. 제가 평택 포승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달걀을 들고 사이다, 달걀하면 사이다잖아요. 사이다도 같이 준비해서 주변 지역을 돌아봤는데 그 포승 지역은 열에 9명 정도는 외국인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나갔는데 저희가 작은 어눌한 말로 뭐 뿌리비엔 뭐 이러고 뭐 간단한 니하오 막 하고 하는데 그 작은 그 호의에도 작은 그 환대에도 이들이 너무 큰 감동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함께 나가는 그 성도님들이랑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을 보냈었는데 이들은 저희의 환대를 누구보다도 기다리고 고대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건 물론 할 수 있어요. 고국에서도 할 수 있는 거라 그렇게까지 막 크게 와닿지 않지만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와가지고 그 어눌한 저희도 외국 사람이 어눌한 말로 영어가 아니죠. 미국 사람이나 뭐 영국 사람이나 이런 사람 김치 좋아요 막 이러면서 어눌한 그 말하면 되게 반갑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어눌하게 그 나라의 말로 그러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소소한 것들이지만 나눠줬을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물론 나눠줬을 때 자기는 무슬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래도 기쁘게 받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역시 이주민 사역 이주민 사역이 너무 귀하다, 소중하다 그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한 갑이 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죠. 그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또 저희 아이들 거의 중앙아시아 러시아 언어를 쓴 아이들이 많이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러시아가 나라가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들은 말하기를 러시아 언어를 쓰는 그들을 통해서 또 한 번 선교의 바람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듣고 또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순간들을 보내면서 이 아이들이 그냥 물론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죠. 이 아이들이 그냥 그저 그런 아이들로 저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통해서 다시 이 아이들을 고국에 돌아갔을 때 아니면 한국에 머무를 수 있지만 또 다른 이제 국경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누군가 온 그 러시아 사람들, 러시아 언어를 쓰고 있는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다양한 사람들에게 정말 멋진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미래의 재원이 될 수 있겠구나. 참 멋진 선교사가 어쩌면 나보다도 더 효과적으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 엄청난 기대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사역들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거의 이제 질의응답에 많은 시간을 쓰고 싶어서 빨리 끝내려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봤던 이게 뭐죠? 문 앞이죠. 그 느낌으로 제가 준비를 했지만 제가 PPT 기술이 상당히 이게 가난하기 때문에 아무튼 문 앞을 얘기했던 건데 이제는 좀만 저희가 관심을 갖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조금은 저희와 생김새도 같은 것 같으면서 조금 다른 그런 외국인들, 이주민들, 어쩌면 거의 비슷한 고려인들, 다양한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문 앞으로 다가온 그들에게 저희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맡긴 사역과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놀라운 일들을 또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당신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라고 제가 제목을 잡았죠. 사실 저도 중도입국 청소년이라는 그 용어 자체도 몰랐어요. 저는 그래도 선교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생각을 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상이 있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전혀 알지 못하는 대상이었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이웃들이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들 그런 세계관 안에서 내 이웃의 개념을 한정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희 주변에
우리가 돌봐야 될, 우리가 관심을 갖고 복음을 전해야 될 그런 이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관점들이나 모든 것들이 더 확장되어지고 사역의 지경이 넓어져서 더 많은 이웃들을, 우리의 이웃을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품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우리 이지민 선교를 또 관심을 갖고 함께 하시는 귀한 우리 선교사님들, 또 우리 일반 사역자분들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좀 더 멋지게 가치 있게 저에게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교환에도 남겼지만 저는 비행기를 탈 때 아니면 어디 여행을 갈 때 저의 눈에 항상 들어오는 게 있어요. 웃으시는 분들은 뭐 다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축구장이 들어옵니다. 비행기를 타서 비행기를 뜰 때, 이륙할 때 야, 축구장, 와, 저기 라이트 켜져 있네. 이런 게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거든요. 왜 그럴까요? 제 관심이 축구에 있기 때문이죠. 관심이 있는 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이 축구나 뭐 다른 거, 사변적인 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주님의 관심에, 주님의 마음이 머문 그곳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저에게 맡겨진 일들, 세부적인 것들은 제가 질의응답 시간에 좋은 매개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꼭 주님의 그 마음에 맞게 멋지게 저에게 맡겨진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상 이제 막 4년 된 풋내기 막 피덩이 같은 그런 사역자의 그 목사의 말 들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귀한 오늘 다문화 가정 영역에 대한 체험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우리가 질문을 이 시간에 여러분 많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 사실 그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강사분들과 우리 강의를 아주 컴팩트하게 진행해서 많은 질문들이 또 귀한 답변으로 또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자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외국인 근로자 영역에 대한 2주 동안의 이야기, 또 오늘은 특별히 다문화 가정에 대한, 또 다음 세대에 대한 그 실제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 좀 나눠주시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강의 중에서도 잠깐 나오셨지만 그래도 간단하게 어떻게 그 이주민 선교 그 사역을 한국에서 시작하게 되셨는지 간단하게 한 번 더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중앙아시아 키국에서 사역을 하던 중에 의협적인 사건이 일어나서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국에 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이제 기도원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이런 일을 당했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앞으로. 그때 주님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민들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들을 돌보라는 마음을 주셔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 한국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소명을 주셨죠, 그때 다시.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전철한 선교사님 때문에 하게 됐는데요. 네, 사실 원래 해외 선교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가
아까 그 말씀 잠깐 드렸던 문 앞으로 다가온 선교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계속 세미나나 이런 것들은 그 끈을 놓지 않으려고 제가 거기도 기재해놨는데 동아리도 선교 동아리를 만들고 선교사님들이랑 뭐 이런 걸 하다가 우연찮게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국내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알게 됐고 그 문 앞으로 다가온 선교라는 그 세미나 그것도 듣게 되고 또 선교왕국을 2018년도에 갔는데 거기서도 우연찮게 또 다 주제 강의를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제가 다 선택해서 듣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듣게 되고 또 그에 관심이 또 있다 보니까 뭐 MMTC라고 해서 뭐 또 그 선교단체에서 하는 그런 선교도 듣게 되고 하고 있는데 그때 전철한 선교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청주에 이런 학교가 있는데 한번 사역을 해보지 않겠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아내랑 그때 아내가 이제 출산을 바로 앞둔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는데 그때 갔는데 가서 나오면서 저희가 한 생각이 이거다. 아이들이 너무 이뻐 보이고 하나님이 일로 와라. 예전에 사실 아까 목사님이랑 얘기 중에도 잠깐 했는데 이전에 청주에 사역하러 오라고 했을 땐 제가 안 갔거든요. 그냥 일반 사역을 했을 때는. 근데 다시 그 청주에서 이주민 사역 마침 이렇게 또 전철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또 다양한 매개들을 통해서 그렇게 콜링이 왔을 때 이 사역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아까 감 이야기도 했지만 제가 영어는 잘 못하지만 그래도 이 안에서 뭔가는 아이들한테 좋은 걸 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나 의식들이나 생각들을 같이 생활하면서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 자체가 그 매개 자체가 너무 그냥 설레였어요. 그래서 이 사역을 시작하게 됐고 너무 이 사역을 잘하게 됐다. 잘 시작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두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도행전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생각이 납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마치고 이제 그 예루살렘 공회의에 의해서 이제 힘을 얻어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떠나는 과정 속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그리고 이제 아시아로 그 신라와 함께 나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일행의 그 아시아로 가는 특별히 처음에는 서쪽으로 갔었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막으시고 또 북쪽으로 또 갑니다. 그랬을 때 또 다시 막으시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북서쪽에 항구로 가게 되고 거기서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통하여서 유럽 선교로 나아가는 그 이야기가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쪽 문을 닫으시면서 새로운 문을 여셨는데 아마도 이번 비자발적으로 귀국하신 많은 선교사님들의 한 문이 닫히면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새로운 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런 그것의 귀한 이야기를 우리 박선교사님 또 김승희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이 났고 또 특별히 우리 김대한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그 2차 선교 여행을 위해서 디모데를 얻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또 의사 누가가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전철한 선교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이주민 사역의 길을 좋은 만남을 통해서 있게 된 귀한 축복된 만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두 분의 귀한 그 이야기를 들었고요. 네, 이제 여러분 그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손을 들어주시고
또 본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주시고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은 지명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공통 질문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네, 질문해 주시죠. 네. 전철환 선교사님. 네. 강의 말씀 아주 참 감사하게 잘 들었는데 두 분, 박다니엘 선교사님과 김승희 선교사님 그리고 김대환 목사님 이 세 분께 똑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하신 분들은 너무 특별한 분이 이런 사역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 교회에서 이 사역을 하려면 어떻게 우리가 시작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요. 김대한 선교사님께 한 가지 질문은 지난 4년 동안에 신혼생활에 가서 또 아기도 낳고 그랬는데 어떻게 살으셨어요? 거기 뭐 사례비도 얼마 되지 않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사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대답할까요? 네, 일단 은혜로 살았습니다, 선교사님. 네, 그냥 살았어요. 여기저기서 알게 모르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또 있으셔서 그리고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돈 걱정을 안 하면서 살았습니다. 사실은 농이고요. 아무튼 그냥 또 감사하게 이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재정적으로는 저희 아이들이 그냥 편의점 가서 일하는 것보다도 못 받거든요. 알바를 하는 것보다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역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고 저와 함께한 우리 선생님들도 기쁨으로 그래도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보람이 있으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아니까 그 동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고요. 특별히 제가 계속 강의 중에도 넘겼긴 했지만 이제 좀 매개를 알려드리면 일단은 매개 하는데 매개를 만드시는 것들이 중요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매개들을 만드시는 게 중요한데 아까 라떼 스토리의 그 교훈처럼 교육에 대한 관심은 나라뿐만 아니라 민족 뭐 이런 걸 떠나서 모든 나라 사람들 모든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갖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잘 터치를 해서 한국어라든지 아니면 검정고시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요하는 필요들이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우리는 한국어 선생님이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만 하셔도 한국어를 가르치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봉사활동을 통해서 소정의 시간을 봉사를 하시면 정식으로 여성가족부나 무슨 부처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한국어 선생님으로서의 그 강사의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니까 일단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을 지금 당장 수강을 하시면 더 빠른 그런 게 될 수 있고 그럼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 쓰면 되잖아요. 쓰시면 됩니다. 거기 제가 교환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요새 잘 돼 있는 것이 청년들이 직장에 들어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나라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춘 잡담이라든지 그 지역마다 그 명칭은 다른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돈 하나 주지 않고 그 사람들을 강사로 쓸 수 있어요. 그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과 동시에 그 사람들을 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비영리 민간단체를 만드는 방법이 뭔지 한번 뭐 단체다 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지만 1년 동안 미리 지금부터 뭔가를 조금씩 꾸준히 진행을 하시면 비영리 민간단체를 정관이나 뭐 이런 것들 회원 뭐 100명 사인 받는 거 이런 거 있긴 하지만 그런 걸 준비하게 되면 아까 말했던 제가 다 나누진 않았긴 했지만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교육청 아니면 도청 그리고 뭐 모든 웬만한 곳에
프로포절 제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주어지거든요. 그렇게 하다가 저희 새날학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희가 하고 있는 대상 자체가 특수하잖아요. 중도 입국 청소년 고려인들이 많았거든요. 동포라는 거에 감정 이렇게 호소를 잘 해가지고 프로포절 기가 막히게 써가지고 그게 돼서 삼성에서 지원을 해줘서 2년간은 그냥 아예 선생님들 걱정 안 하고 저희는 비영리 인간단체이기 때문에 영리를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돈이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 공동체가 엄청 큰 교회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도님들도 몇 명 되지 않거든요. 많아야 10 몇 명 될까? 한국인 성도가.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가 비영리 민간단체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그렇게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요새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이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이 다 학교 밖 청소년에 속해요. 그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매달 뭐 예를 들면 간식비라든지 10만 원을 동행카드라고 해서 지원을 받고, 선생님들도 지원을 받고 급식도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 외에도 수업비라고 해가지고 학원을 다니면 10만 원은 또 지원을 해줘요. 그런 다양한 도구들이 있는데 이걸 다 얘기하면 아마 오늘 밤을 새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그런 매개들은 제가 많이 알려드려서, 보셨죠? 아이들이 올 수밖에 없으니까 아이들이 무조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세례를 주고 조금 의미 있는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그런,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사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목사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먼저 저희들도 처음에 이들을 접촉할 때 한글 학교가 굉장히 많이 큰 또 유익한 효과적인 접촉점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주민 학교를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 한글 학교를 통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면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들 처음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K국의 선교사로 사역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에 오면 첫째는 언어를 모르고, 또 예를 들어서 몸이 아프다거나, 또 처음에 저희들이 했던 일은 이제 이 어린 아이들이 국민학교를 이렇게 입학을 해야 되는데, 초등학교에 어떻게 무슨 서류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또 그 절차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오는 그런 학부모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교회를 다니든 다니지 않든 저희들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필요를 알고 사랑으로 그들을 도왔죠. 이제 처음부터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되고, 또 제가 학부모가 되어서 입학식 때는 이제 저희 아들 딸들이 한 20명 정도 됐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래서 그들을 데리고 학부모가 되어서 입학식에 참여하고 그들이 학교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일들을 통해서 이제 그 부모님들이 교회로 이제 전도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도 있었고요. 또 이제 어떤 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 또 어떤 법적인 문제 때문에 필요를 이렇게 요청하는 분들, 이런 여러 가지 그들의 필요를 사랑으로 접근하고, 아까 그 환대라는 이야기를 썼는데, 그렇게 사랑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이들이 자연스럽게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까지 인도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주민 사역을 시작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런 한글 학교,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을 때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교회로까지 인도되어지고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또 세례계를 받고 주님의 죄로 세워주는 데까지 이르는 것을 저희들이 보았습니다. 또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께서 이주민 사역에 대한 부담이나 비전을 주신 그런 소명이 있으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는 걸 저는 확신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소명을 주셨으면 한 영혼 그 사람을 사랑함으로 섬기다 보면 어느 날 주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네. 귀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네. 지금 카톡방에 질문을 올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김대한 목사님께 학교 커리큘럼을 공개해 주실 수 있는지, 또 학교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하시는지, 학생들 학비를 내는지, 그리고 또 다른 지방에 새날학교와 같은 곳이 있는지, 네, 그렇게 물어주셨습니다. 네, 제가 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저희 뭐 기억나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는 비영리 민간단체라 돈을 따로 어디서 영리를 이 활동을 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받을 수 없지만, 저희가 아이들한테 학비를 받습니다. 원래는 아예 안 받았었는데요. 아이들이 학비를 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학교를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서, 저희가 원래는 작년 기준으로는 10만 원 한국어를 배우는 아이들 9시부터 4시 20분까지 매일같이 배우는 아이들한테는 10만 원을 받았고, 검정고시를 한 달에 10만 원. 네, 한 달에. 네. 검정고시를 배우는 학생들한테는 20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걸 받으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잘 나와서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게 유일하게 어떻게 받는 거라고 하면 받는 거고요. 그거는 사실 선생님 1명, 2명 뭐 예를 들면 주는 것만 해도 벌써 끝나고, 아이들 매일 밥을 주고 간식을 주고 이런 거 하기 때문에 운영 자체가 안 되지만, 저희는 프로포저를 잘 이용을 합니다. 도청 같은 경우에는 비영리 민간단체를 돕는 게 적어도 600만 원 정도는 연에 나와서 그렇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미인가 대안학교는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거기서도 일정 부분 어느 정도 나오고, 삼성에 고려인들 그 대상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프로포즈를 제안했던 게 1억 정도가 돼가지고, 네, 그렇게 해서 보통 운영하고요. 그 외에도 쓸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프로포절은 제가 씁니다. 제가 세봤더니 그 작년에 썼던 것 같은데 16개 정도 쓰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되는, 거의 뭐 잘 되긴 하는데, 그러면 그 중에 되는 것들 이제 열심히 또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그러니까 비영리 민간단체를 속히 만드시면 일단은 제안을 할 수 있으니까요. 자동차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물론 여기에 단점이 있긴 해요. 돈을 받으면 받은 값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교회 일반 사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제한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제한받지 않는 선 안에서 프로포즈를 잘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어떤 질문들이 있었죠? 네, 다른 지방에도 다른 새날학교와 같은, 네. 지금 여성가족부에서, 지금 뭐 여성가족부 얘기 자꾸 나오는데, 여성가족부에서 레인보우 스쿨이라고 해서 이주 배경 청소년들,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를 운영을 해요. 근데 그게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40몇 군데, 뭐 지금은 17군데,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인데,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새날학교가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광주에 새날학교를 기억하셔. 거기에 고려인 마을이 있고, 전영 목사님이 하신 그 목사님이랑 저희 기관장님이랑 부천에 이렇게 새날학교가 3군데가 진행이 되고 있는 곳이 있고, 그 외에도 여러분들 웬만한 지역에는 다 그런 학교들이 전일제는 아니더라도 시간제로 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뭐가 있었죠? 커리큘럼이요. 커리큘럼은 특별한 게 없지만 제가 큰 소스를 하나 드리면, 제가 거기도 남겨놨는데, 한국어 중도 입국 청소년들, 이주 배경을 갖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만든 한국어 교재가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게 교재를 직접 실물 교재를 주는 게 아니라 국립국어원에 들어가 보시면 거기에 표준 한국어라는 그 교재,
그게 유아부터 해서 성인까지 해서 그 대상에 맞게 그 아이들이 언제라도 공부해서 제도권 내에 있는 학교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고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거에 맞게 PDF 파일이 준비가 되어 있고 교환도 준비가 되어 있고 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10분 활용하시면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활용을 하실 수 있고요. 아까 나누던 중에 제가 다 표현하지 못했지만 매개를 찾는데 우리가 비용을 뭔가 제공할 수 있거나 뭐 그런 건 없다라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조기 적응 프로그램이란 게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돈을 일절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장소만 제공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강좌를 얼만큼 개설하느냐에 따라서 매일은 솔직히 조금 오바고 한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하면 아니요 아예 그거만 하신다고 하면 매일도 열 수 있어요. 사실 거기서 인증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게 되면 이주민들이 그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정착을 하고 살아가려면 그 조기 적응 프로그램을 법무부에서 진행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한국이민재단에서 하는. 그러면 그거를 수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는 도중에 저희 학교에 실제로 오는 학생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또 법무부에서 하는 건데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거를 저희가 강사를 직접 하지 않더라도 강사까지 저희가 하면 베스트긴 한데 강사를 청빙해서 저희가 그 운영기관으로 거점 기관이 있으면 운영기관으로 인증을 받게 되면 그것도 아이들을 꾸준히 한국어 교육을 시키는 건데 할 수 있는 그런 매개들이 돼서 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있었나요? 네, 질문은 다. 질문 다 했네. 네. 네. 지금 네, 또 질문 많이 하시면 그래서 제가 이걸 빨리 끝냈기 때문에 질문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주 실제적인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 과정을 시작하고 또 어떻게 진행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나눠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만 또 이렇게 한번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게 하우의 방법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는데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도 이제 최근에 NGO를 통해서 선교하는 것들에 대한 것이 큰 스트리밍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는데 비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결국 NGO를 통해서 해결해라. 그것이 이제 지금 많은 대안으로 제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NGO를 통해서 그 비자 문제가 해결이 되고 사회적인 신분도 또 거주에 대한 부분도 되어지면서 그 이제 이 사역으로 선교로 갈 수 있는 좋은 기반이 되는 그러한 대안들이 사실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한국 국내 이주민 선교에 있어서도 이 NGO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재원들을 또 확보하고 또 그것들을 통해서 좋은 만남의 매트릭스를 삼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제가 하나만 말씀해 지금 주시죠. 또 생각이 나는데요. 이 이주민들은 비자에 대한 문제가 예민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여성가족부에서 네일을 잡아라라고 해서 직업 훈련을 해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건 신청만 하면 할 수 있거든요. 찾아가는 것도 가능하고 그런 것들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따게 되면 F4 비자로 바꿀 수 있어서 그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고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20살이 넘어도 고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비자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 사역하고 계셔서 아시겠지만 방수라든지 조금 접근이 용이한 방수라든지 아니면 세탁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을 하는데 이런 것들도 사실 요새 정부 부처에서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그걸 무료로 수업을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 수업을 들음으로 인해서 고국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되니까 이런 것들도 잘 활용을 해보시면 사회적 기업을 검색해 보시면 또 좋고 일단은 비영리 민간단체가 됐다. 그러면 거기에 또 저희가 직접 사회적 기업이 또 될 수 있거든요. 예전에는 사회적 기업이 문턱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은 조금 덜 해주는 대신 사회적 기업으로서 들어가는 거는 좀 문턱은 좀 낮춰놔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인건비를 예를 들어 저희가 2명을 고용한다 그래도 첫 해에는 예를 들어 80%를 거기서 지원해주고 20%만 지원해주면 이 사람을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재원들이 되니까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노년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공헌 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성도님들이 직접적으로 봉사를 하시면서도 일정 부분 소정의 돈을 받으시면서 봉사를 하실 수 있어서 자원봉사자들 자원봉사하면서도 이렇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리고 기관이 1365라든지 아니면 VMS 그 자원봉사자를 쓸 수 있는 기관으로 인정을 받게 되면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대학생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도 요새는 또 그래도 의식들이 조금 높아져서 자원봉사자들이 요청들이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좀 알아보셔서 VMS나 1365 네, 다양한 것들 사실 더 많이 있긴 한데 일단은 그런 것들 염두에 두시고 나중에 정말 기회가 되면 제가 그런 매개가 될 수 있는 것 사실은 강의를 하면서 고민이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역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실제적인 부분이 될 수 있겠는데 그런 부분만 다루는 건 또 그래도 또 하나님한테 또 죄송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중심을 잡는다고 하면서 잘 못했긴 했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예, 제가 꼭 한번 실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접근해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지 첫 발을 띄는 그 부분들은 네,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늦게라도 제가 꼭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좀 매뉴얼이 좀 정리가 돼 있나요? 안 돼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사역을 좀 인수인계를 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조금씩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 나중에 되면 왜냐면 제가 지금 아직은 청주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평택 아까 잠깐 이야기했긴 했지만 평택의 그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나 그 이주민들을 생각하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면 꼭 저만 이렇게 쏠락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꼭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네. 네. 그 두 번째 텀으로 이제 거기서 이제 아예 이제 왜냐하면 본인이, 청주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프로포즈를 쓰는 물론 있긴 하지만 프로포즈를 쓰는 그런 시기가 지났어요. 그래서 연말에 뭐 결산하고 뭐 이런 것들이나 연초에 해서 제안을 해서 이미 청주 새날학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웬만한 게 갖춰진 상태라 거기는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저는 평택에서 또 다른 저희의 이웃들에게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응원합니다. 네. 그 또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네. 네, 김민기 목사입니다. 저는 김대환 목사님한테 학교에서 형동생 하다가 목사님 뵈니까 정말로 반갑네요. 하나님께서 크게 쓰시고 또 깊이 있게 쓰시는 것 같아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아까 그러면 청주 새날학교 같은 경우는 중도 입국 청소년이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자격 심사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듣기엔 한 뭐 40여 명, 50여 명이라고 하는데 연령대가 이렇게 다르면 사실 그 가르치는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굳이 제한을 둔다라고 한다면 예배를 안 드리겠다고 한 친구들은 저희 학교에 다닐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매일 예배를 드린다라는 걸 저희 학교에 다니고 싶어하는,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뭔가 필요에 따라서 온 대상자에게, 핵심 참여자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예배를 자기는 못 드리겠다, 그러면 저희가 받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 아이에서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9세에서 24세를 청소년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 어느 부처에서 이야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그 대상자들이 주로 많이 있고요. 대상자들이 다양하면 교육하는데 어렵지 않냐라는 거 물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들어오는 시기도 저희가 3월 달에 모집합니다, 7월 달에 모집합니다 이게 아니고 상시 모집이고 언제라도 들어올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다 받거든요. 다 받으니까 어려움이 있긴 하지만 그 단연간의 노하우로 저희가 일단은 봉사자들을 가능한 한 많이 활용을 해서 거의 1대1 매칭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오늘부터 또 멘토링이 시작됐는데 저희 인근에 교원대학교가 있어요. 교원대학교가 있어서 그 선생님들을 매칭을 해줘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이렇게 아이들이 수업을 받게끔 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막 온 지 얼마 안 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주 숙련된, 아주 10년 넘게 하신 그 선생님들이 붙어서 1대1로 이렇게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우크라이나 지원 받은 청소년도 왔고, 또 브라질에서 오신 결혼 이주 여성 24살인가 26살이었는데 그 여성이랑 그 자녀도 왔거든요. 그러면 그분들만 일정 기간만 숙련된 그 선생님이 하시고 그 이후에는 1대1로 매칭을 해서 하고, 아까 다 보셨지만 기존에 있는 러시아어를 할 수 있는 우즈벡 고려인 친구라든지 아니면 필리핀 봉사자라든지 아니면 한국 봉사자인데 성교한국에서 만난 친구인데 중국어랑 영어가 가능한 친구인데 그 친구가 또 중국에서 온 친구들을 만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답이 잘 했는지 모르겠네요. 나중에 개인적으로 전화 주시면 제가 다 물어보시면 다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질문 있으신지요? 네. 예. 네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 김승리 선교사님께서 특별히 다음 세대에 관심이 많으셨는데요. 오늘 바로 옆에 계신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많은 답을 얻으셨을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답을 얻으셨는지, 그리고 김대한 목사님께 대부분 질문인데 대부분 자원봉사고 상근으로 새날학교 섬기시는 분은 목사님 한 분이신가요? 네, 이상입니다. 네, 대부분 섬기는 목사는 저 하나고요. 저 하나고 저희 기관장님이 계신데 기관장님은 대외 활동을 하시고 제가 거의 모든 실무나 이런 것들을 했는데, 저희가 감사하게 프로포절이 될 때마다 꼭 했던 게 뭐냐면 기관에 계속해서 남아서 뭔가를 할 수 있는 전문 인력들을 충원했어요. 그래서 신앙적인 부분은 조금
그럴 수 있긴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분들을 한 분씩 세웠고요. 현재는 목회자는 저 한 명이고요. 네. 기존에 기숙사를 담당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셨는데 올해 소천을 하셔서 안 계시고, 네, 일단은 사역자는 저고요. 그리고 저희 작은 교회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저희가 성격을 아예 그쪽으로 정해서 사역의 방향도 정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또 그 부분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이 많은 가정은 아니지만 2가정이 그렇게 오셔서 네, 그렇게 섬겨주시는 분들 계시고요.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몇 명의 스태프들이 함께 작년에 삼성께 돼서 돈이 많았을 때는 17명까지 있었는데 지금은 저희가 삼성께 많이 되는 그 프로포절이 안 되고 어쩔 수 없이 한 그 프로포절이어서 지금은 한 10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10명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청년들이 그 학교 출신 청년들이 한 3명 있고 또 그 외에 사회적 기업에서 받은 사람이 1명 있고 저희 돈은 아니고요. 다 그 외부 돈으로. 그리고 아까 청춘 잡담이라고 해서 여자 청년인데 그냥 거기에 연계를 해줘서 그냥 저희 돈은 하나도 안 쓰고 저희 기관에서 봉사를 하는 그런 청년 해서 그렇게 지금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NGO를 통해서 네, 그런 그 스태프들의 사례비를 네, 저희는 지원을 줄 돈이 받는 없습니다. 형태다. 10명의 자원봉사지만 그들의 네. 사례를 네. 정부를 통해서나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받아서 운영되고 있다라는 이런 말씀이죠. 교회의 재원을 가지고 하는 거는 굳이 따지면 제 사례비였는데, 네, 그거는 뭐 얼마 되지 않을까요. 네, 아무튼 교회가 나중에 기회 되셔서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개척 교회, 작은 교회인데 성격이 분명하다 보니까 그 사역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계셔서 귀하게 그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채 20명도 되지 않거든요. 네, 우리 김승희 선교사님. 네. 저희가 전에는 저희 예배당이 한 군데였어요. 그런데 코로나 시작될 때쯤 저희 예배당 건너편에 그 공간을 하나님이 하나 주셔서 저희가 이제 교육관을 갖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어떻게 하면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을까. 물론 코로나 기간 동안 너무나 효과적으로 썼죠. 중요하게 예배를 계속 나눠서 드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을 했는데 오늘 새날학교를 통해서 많은 사이트를, 그러니까 정보도 받고 생각도 하게 되고, 저희가 많이 생각을 했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저희는 교회 사역에 포커스를 두고 집중적으로 사역을 하기로 작정을 했었기 때문에 이쪽에 관심을 많이 못 뒀는데, 또 그리고 또 인건비가 너무 비싸잖아요, 한국은. 그래서 누구를 사용할 수가 없고 저희 둘이 그냥 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랬는데 또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이들을 어떻게 도울지, 우리 학생들, 청소년들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 저희도 됐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 있으시면 한 분만 더 받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성 교사님이 마무리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뭐 전 질문보다도 두 팀의 그러한 선교 강의를 통해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들도 얼마든지 이런 이주민 사역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았고요. 두 분의 공통점이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을 키웠을 때에 정말 그러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하는 것을 제가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강의가 큰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사역이 큰 교회만 할 수 있고 뭐 재정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작은 교회도 박단희 선교사님은 그 두 부부가 하신 거잖아요. 처음에 시작하고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큰 사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갈 때 그 사람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해서 이렇게 사역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들을 좀 저는 고맙게 생각하고요. 제가 여기 좀 하나를 좀 덧붙인다고 해서 교회 자체가 할 때는 이렇게 좋지만은 그러한 교회가 이런 사역에 없을 때, 교회가 사역이 없을 때, 그럼 교회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평신도 분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질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질문을 제가 한번 답변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학교 근처에서 아이들을 만나서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친구로 삼고 이 한글 교실 좀 한국말 가르쳐주고 방과후 교실을 좀 지도해주면은 그 아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이 NGO가 좋기는 하지만은 NGO 프로포즈를 받아서 돈을 받으면은 사실 종교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김대한 목사님의 그 기관장 그분은 확실하게 당신이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하시지만은 저희 지부가 몇 군데가 있는데 한 5군데가 이러한 사역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철학이 없으면은 그냥 한국말 교실만 끝나고 다 놓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놓치게 돼서 몇 개 지부는 그냥 한국말 교실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이런 NGO도 할 수 있지만은 한 사람 붙들고 우리가 그 사람에게 사랑을 주고 관심을 받고 입양을 하고 멘토링을 하면은 그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낳을 수 있어서 이런 일들이 개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 개인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비전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은 그러한 사역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귀한 코멘트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금 이주민 사역을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이제 등록을 하셔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 교회에서 이주민 사역으로 어떻게 전환할 수 있을까? 그것을 이제 고민하는 또 사역자분도 계시고 또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국내에 들어오셔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있으신 선교사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 김 목사님부터 돌아가면서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이야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오랫동안 이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고 저는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처럼 카자흐스탄이나 어떤 나라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던 것도 아니어서 말하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먼저는 저는 좀 그런 게 선교사에 대한 그런 마음이 선교사님이다라는 이야기를 김대한 선교사님이란 이야기를 너무 어려서부터 듣고 싶었거든요. 목사, 김대한 목사라는 말은 뭐 그렇게 감동이 오지 않는데 김대한 선교사라고 그래서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누군가가 조금 가벼이 이야기할 때 막 경기를 일으킬 만큼 이렇게 자기 방어기제 하듯이 그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는데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그 목회하는 형들이나 아니면 주변 동료들이나 아니면 선배 목사님을 봐도 아직 국내 이주민이나 이런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잘 알지도 못하기도 하고 그게 선교냐라고 묻는 그런 안타까운 인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서 일단은 저희가 하는 일들이 어떠한 일인지 이것이
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누구보다도 다른 누구보다도 분명한 확신이 저희 안에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말들 들어가면서도 저희가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저희 안에 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분명한 그 확신 속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뭔가를 제가 사실은 전혀 그런 쪽의 일들을 하지 않고 저는 일반 사역만 했으니까 몰랐었는데,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아, 내가 너무 많이 부족하구나, 너무 많이 안다고 했는데 아는 게 없구나, 하나님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일적으로도 그렇고 계속해서 뭔가를 배우려고 하고 고민하려는 그런 의식들이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우리 식구들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건강하게 성장할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또 하실 일들이 저희가 다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그 사역 어쩔 수 없이, 아까 기도 중에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쩔 수 없이 어떤 수단이나 방법, 한국 사역이나 무슨 한국인 대상으로 하는 목회가 잘 안 돼서 하는 그런 또 다른 차원의 그런 방편의 그런 사역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하고 있는 이 사역이 내가 감당해야 할 그런 소명 의식을 가지고 내가 해야 한다, 하나님의 일들 내가 조금이라도 젊을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한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때마다 돕는 손길들이 있을 거고, 또 저희 그 이주민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거든요. 얼마나 꾸준히 그 일에 그게 잘 되든 안 되든 꾸준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그런 꾸준함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언제라도 또 할 것 같고, 또 잠깐이지만 느꼈던 건 저희 기관장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하나가,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특히 이주민 사역이 그런 것 같아요. 저희 그 러시아 공동체 저희가 물심양면으로 쏟았지만 당장 큰 교회에서 한마디 하니까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저희 목사님한테 말씀드리고 갔거든요. 얼마나 허탈하겠어요. 그리고 저희 아이들도 그래요. 같이 교육받고 하다가 그냥 어느 날 없어져 있어요. 그렇게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 있는 안에서, 할 수 있는 안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만나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어떻게 해서든 보여주려고 애쓴다라고 한다면, 우리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시면 또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그 함께하는 저희 이렇게 동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희 같은 편이니까요. 네, 잘 해서 화이팅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승리 선교사님. 네, 요즘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들어온 선교사님들이 이주민 사역을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장 중요한 건 소명인 것 같아요. 이 한국에 나와 있는 이주민 사역에 대한 소명을 확실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붙잡고 그 소명에 온전하게 우리가 선교지 갈 때처럼 순종하고 가면 나머지는 주님이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왔을 때 차도 없었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 순종했거든요. 그리고 1년 동안은 재정 후원이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주민 사역에 순종 그대로 했을 때 제가 누구를 찾아간 적도 없고 뭐 지금까지 선교하면서 뭐 부탁한 적도 없고 주님이 혼자 다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 부분 같아요. 기존의 선교사님들은. 그러나 주님이 혼자 다 하십니다. 저는 다만 소명을 확실히 받고 순종하고 주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전도를 시작하면 돼요. 전도하라 한 대로. 그러면 주님이 나머지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 또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저하고 동일하게 보실 수 있으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박다니엘 선교사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이제 다 해서 저는 미투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우리 선교사님들은 처음에 선교지 나갈 때, 그리고 또 선교지에서 어떤 열정이 있잖아요. 복음에 대한 열정, 또 한 영혼 한 영에 대한 그 열정이 있잖아요. 그 국내에 들어오셔서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열정, 그리고 분명한 그 부르심, 이것만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을 내딛었을 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더라고요. 저는 늘 간증할 때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필요를 아시고 때가 되면, 처음에는 저희들도 한국 교회에 그 시간과 장소를 빌려서 시작을 했는데, 저희는 뭐 전혀 저희 둘밖에 없었죠. 처음 시작할 때 처음 한 사람 한 사람 김치를 나눠주면서 전도했고, 그들을 통해서 또 관계 전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점점 사역이 확장되었는데, 처음에는 장소와 시간을 빌려서 시작하다가 때가 되니까 저희 후원하는 그 목사님이 오셔서 보더니 저희들은 말씀도 안 들었는데 바로 새 성전을 구해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희들은 그 부분에 이제 새 성전을 알아봤고, 계약부터 시작해서 실내 인테리어까지 그 교회에서 그냥 다 해줬어요. 저희들은 키만 받았어요.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셔서 준비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점점 필요한 큰 그 스타렉시도 하나님이 또 주시고, 또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또 재정도 저희들이 구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하니까 그 분들이 전화를 저희들한테 해요. 전화를 해서 돕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교사님들 그 부르심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열정만 있다면, 시작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한 걸음 한 걸음 힘실하게 인도하실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우리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늘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분만 믿고 나아가세요. 시작하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김승리 선교사님은 아산에서 3시간 넘게 운전해서 이곳 랜드마크 스튜디오로 오셨고요. 또 우리 김대한 목사님은 청주에서 어제 또 부천으로 미리 올라오셨다가 또 부천에서 여기 서울까지 또 오셔서 귀한 경험과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이주민 선교학교를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제가 잠깐 광고 드리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광고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이주민 선교학교 마지막 강의입니다. 다음 주는요, 외국인 유학생 영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부산 쪽에서 유학생 사역을 하셨고, 지금 그 다문화 카페 교회를 하고 계신 귀한 목사님, 선교사님이시죠. 네, 최인기 선교사님께서 밀양이죠. 밀양에서 정말 지금 다음 주 기대하셔도 됩니다. 지금 멋진 하나님이 빌딩도 주시고 그래서 힘있게 달려가고 계신 우리 최인기 선교사님, 다음 주에 또 이곳에 오셔서 귀한 말씀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외국인 유학생 중심의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귀한 우리 박다니엘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이주민 선교학교 3주차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며 늘 앞서서 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시작하려고 하는 주님의 종들, 이렇게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이제까지 주님께서 하신 일들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 그 부르심에 순종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사랑하며 그들을 품고 나가실 때 주님께서 그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고 또 필요를 따라 채우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주민 사역을 하고 있는 모든 주님의 아들, 딸들, 그리고 시작하려고 하는 모든 그분들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시작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시작할 때에 그 걸음을 신실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찾아가는 이주민 선교학교를 통하여 이곳에 나와 있는 수많은 이주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의 제자로 세워지는 놀라운 통로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Jesus, beautiful Savior, God of all majesty, risen King, Lamb of God, holy and righteous, blessed and Redeemer, bright morning star. All the heavens shout your praise. All creation shout to worship.